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 몸 어딘가에 수백만 개의 세균이 숨어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매일 꼼꼼히 씻고 관리한다고 믿는 사람조차 절대 손대지 않는 숨겨진 5곳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아마 지금도 하루 한 번 혹은 2번 샤워를 하며 몸을 청결히 한다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되는 피로감, 어딘가에서 나는 알 수 없는 악취, 이유 없는 가려움증, 두통,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에너지. 혹시 이런 증상들을 겪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 몸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생물학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야기할 이 5곳은 단순히 더러워지기 쉬운 부위가 아닙니다. 당신의 수명을 15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사각지대들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지난 30년간 한국과 미국을 넘나들며 수천 명의 고령자들과 일하며 가장 놀라고 또 가장 분노했던 건 바로 이겁니다. 아무도 이걸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 의사도, 간호사도, 유튜브도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몸이 보내고 있는 구조 요청을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단순히 깨끗하게 사는 법이 아닌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한 결정적 습관. 영상 속 이 5곳만 제대로 관리해도 지금보다 수십 배 더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드릴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그러나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생존의 정보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부위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위는 많은 분들이 목욕을 할 때 어깨, 팔, 다리처럼 눈에 보이는 부위는 꼼꼼히 닦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한 곳은 매번 빠뜨리곤 합니다. 바로 배꼽입니다. 배꼽은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와 연결됐던 아주 소중한 부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의미는 잊혀지고 그냥 조그맣게 들어간 흔적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매일 씻어도 배꼽을 직접 닦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배꼽 안에 세균이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평범한 사람의 배꼽 안에서는 평균 60종 이상의 세균이 발견됐고 심한 경우 100종이 넘는 세균이 한꺼번에 검출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의 배꼽 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정글처럼 세균들이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배꼽은 구조상 깊게 파여 있어 통풍이 잘 되지 않고 햇빛도 닿지 않으며 습기가 쉽게 말라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비누 찌꺼기, 죽은 각질, 옷의 섬유, 땀과 피지가 쌓이면 세균들이 자라기에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런 환경은 마치 세균들한테 매일 삼시세끼가 차려지는 잔치상이 펼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번식한 세균들이 단순히 냄새를 유발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50대 이후부터는 몸이 이런 세균에 쉽게 반응을 못하고 염증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증은 단순히 붓고 아픈 걸 넘어서 만성 피로, 두통, 관절 통증, 소화불량 같은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하면 당뇨나 심혈관 질환 같은 큰 병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한 60대 남성은 늘 피곤함을 호소하고 있었고 아무리 건강보조제를 먹고 잠을 푹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욕 중에 배꼽 주변이 빨갛게 되어 있는 걸 가족이 발견하고 병원에서 세균 감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배꼽에서 시작된 염증이 계속 퍼지며 피로와 면역 저하를 일으키고 있었던 겁니다. 치료 후 생활 습관을 고치고 배꼽을 매일 청결히 관리하자 몇 주 안에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배꼽 부위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면봉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따뜻한 물에 순한 성분의 비누를 조금 섞어 면봉에 적신 다음 배꼽 안을 원을 그리듯 아주 부드럽게 닦아줍니다. 주의할 점은 절대 세게 문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꼽 피부는 매우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만 거칠게 닦아도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세척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마른 면봉이나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이 마지막 단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배꼽 안에 습기가 남아 있으면 오히려 세균이 더 활발하게 자라게 됩니다. 이 작은 부위에 물기를 놓친 것 하나로 감염 위험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입욕제나 향이 강한 비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학 성분이 많거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한 성분의 무향 비누가 가장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 후 땀을 많이 흘린 날 혹은 복부에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느껴질 때는 배꼽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갛게 부어 있거나 분비물이 보이거나 냄새가 심할 경우엔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배꼽 부위는 감정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대 의학에서는 배꼽을 생명 에너지의 중심이라고 여겼고 실제로 아이를 품는 산모들에게도 이 부위는 특별하게 관리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몸이 가장 처음 연결된 그곳 배꼽을 잘 돌본다는 건 단순한 위생을 넘어서 자신을 존중하고 돌보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배꼽을 외면하지 마세요. 매일 단 30초면 됩니다. 매일 30초의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수명을 지켜주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이 작은 부위가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한 곳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부위, 바로 귀 뒤쪽입니다. 아마 이 부위는 더더욱 손이 잘 안 가는 곳일 겁니다. 얼굴은 꼼꼼히 닦아도 귀 뒤는 손이 잘 닿지 않기도 하고 씻는다는 개념조차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귀 뒤쪽은 우리 몸에서 세균이 가장 쉽게 번식하고 동시에 몸속 깊은 곳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부위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땀 분비와 피지 활동이 줄어드는 대신 노폐물이 피부에 더 오래 남아있게 됩니다. 귀 뒤쪽은 평소에도 외부 공기와 맞닿아 있고 또 귀 주위에 주름이 깊기 때문에 그 안에 피지, 먼지, 땀, 죽은 피부 세포 등이 쉽게 끼고 쌓인 찌꺼기는 자연스럽게 세균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귀 뒤쪽은 머리와 목이 만나는 부위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피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림프선과 혈관, 그리고 신경이 복잡하게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말은 곧 이 부위에 생긴 염증이나 세균 감염이 단순히 피부 문제로 끝나지 않고 면역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귀 뒤쪽과 두피 주위에 생긴 만성 염증이 지속될 경우 기억력 저하나 두통,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노화가 아닌 염증성 자극에 의한 신경계 반응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자주 마주쳤던 사례 중에 60대 여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늘 두통이 있고 어지러움과 함께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뇌 검사를 받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나왔고 그냥 나이 탓인가 싶어 약을 드시며 참고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겨주던 직원이 귀 뒤쪽에서 진한 냄새와 함께 붉게 부어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귀 뒤 피부에 세균 감염이 있었고 이 염증이 림프와 연결된 신경을 자극해 두통과 어지러움을 유발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료 후 그녀는 오랜만에 머리가 맑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귀 뒤는 단순한 세균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민한 부위입니다.
특히 이곳의 림프절은 외부 감염을 막고 면역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계속해서 염증에 시달릴 경우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나 목 염증, 호흡기 질환에도 자주 걸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샤워할 때 거울을 보고 귀 뒤쪽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한 손으로 귀를 살짝 들어 올리면 피부 주름 사이가 보일 겁니다. 이곳을 부드러운 수건이나 스펀지에 순한 비누를 묻혀 조심스럽게 닦아주세요. 특히 귀와 목 사이, 귀 밑에 있는 오목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닦아야 합니다. 강하게 문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꼼꼼하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샤워 후에는 반드시 이 부위를 완전히 말려줘야 합니다.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물기를 없애고 만약 머리카락이 길다면 머리를 들어 올려 이 부위가 자연스럽게 마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때 머리를 감고 난 후 머리카락이 젖은 채로 이 부위를 덮고 있으면 습기가 오래 머물며 세균이 번식할 위험이 커집니다. 추운 계절이나 면역력이 약해지는 환절기에는 귀 뒤쪽에 붉은기가 돌거나 뾰루지가 생기지 않는지 수시로 체크해 주세요. 만약 계속해서 냄새가 나거나 닦아도 가렵고 자극이 있다면 피부과에 가셔서 간단한 검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만약 귀걸이나 보청기, 안경을 자주 착용하신다면 귀 뒤쪽 피부는 더 자주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때 생긴 마찰로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이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 감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안경 다리나 보청기 끝을 하루에 한 번 알코올 솜이나 물티슈로 닦아주시면 감염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귀 뒤를 닦는 일은 단지 씻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신호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관심의 표현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바쁜 세월을 살아오고 어느덧 인생의 절반을 넘긴 분들에게는 그만큼 작은 부위 하나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귀 뒤를 하루 1분만 관리해도 여러분은 더 맑은 머리와 더 가벼운 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것이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 귀 뒤를 지나 몸을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보면 많은 분들이 매일 사용하는 부위지만 정작 제대로 씻지 않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히 땀이 많이 나는 곳, 그래서 냄새만 잘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위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우리 몸 건강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우선 겨드랑이는 피부 아래에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는 대표적인 부위입니다. 이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서 중요한 감시자 역할을 합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가장 먼저 이를 감지하고 몸 전체에 알리는 일종의 초소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의 면역 군인들이 처음 모여 대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문제는 이 중요한 림프절이 오염되기 쉬운 곳에 있다는 점입니다. 겨드랑이는 항상 닫혀 있고 피부와 피부가 맞닿아 있으며 주름이 깊고 통풍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루만 제대로 씻지 않아도 땀, 피지, 각질, 옷에서 떨어진 미세 섬유, 심지어는 데오드란트 잔여물까지 고스란히 이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축적된 물질은 세균이 살아가기 좋은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겨드랑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만성 염증은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림프절을 자극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림프절염이나 림프선 부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마주친 사례 중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70대 남성분 한 분이 계셨는데 평소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방치했는데 나중에는 겨드랑이 아래쪽이 붓고 통증까지 생겨 병원에 가보니 만성 림프 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 후에도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겨드랑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의 세척입니다. 단순히 물로만 헹구는 것이 아니라 순한 성분의 비누를 충분히 사용해 부드럽게 문질러야 합니다. 이때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손끝이나 부드러운 수건을 이용해 원을 그리듯 닦아주세요. 겨드랑이는 피부가 민감한 부위라 너무 거칠게 문지르면 상처가 생기기 쉽고 이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도 후 바로 비누칠을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피부가 자극받은 상태에서는 비누 성분이 오히려 따가움을 유발하고 세균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씻은 후엔 반드시 완전히 말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겨드랑이에 남아있는 미세한 습기는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피부 주름 사이에 수건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릴 때는 팔을 들어서 겨드랑이 주름 사이까지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머리카락이 긴 경우 젖은 머리가 겨드랑이를 덮으면서 다시 습해지는 일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머리를 묶거나 말린 후 겨드랑이를 다시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은 데오드란트와 같은 제품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많은 분들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 강한 화학 성분의 제품을 사용하는데 이런 제품은 모공을 막아 땀의 배출을 방해하고 오히려 안에서 독소가 쌓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천연 성분이 함유된 저자극 제품을 선택하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완전히 닦아내어 피부가 숨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림프 순환을 자극하는 가벼운 마사지입니다. 샤워 중에 겨드랑이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손바닥으로 쓸어 올리는 동작을 20초씩 반복해 주세요. 이 동작은 림프 순환을 도와 독소 배출을 촉진시켜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동작은 하루에 한 번, 밤에 씻을 때 해주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겨드랑이는 단순히 냄새만 관리하는 부위가 아닙니다. 이곳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몸 전체가 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매일 조금만 소홀해도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겨드랑이 냄새로 인해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 모임이나 사람 만나는 자리를 피하고 운동을 꺼리고 자신감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냄새나 불편감 대부분은 올바른 관리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1분의 겨드랑이 관리. 그것이 여러분의 면역력을 지키고 다시 사람들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작은 부위 하나를 돌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겨드랑이를 지나 몸의 중심으로 더 내려가 보면 그동안 말하기 꺼려졌던 민감한 부위가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선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바로 사타구니입니다. 사타구니는 우리 몸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접히는 부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혈관, 림프절, 신경들이 몰려있는 교차로 같은 곳입니다. 몸의 움직임과 순환, 그리고 면역까지 모두 이 부위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사타구니는 항상 접혀 있고 통풍이 잘 되지 않으며 땀이 차기 쉬운 구조입니다. 여기에 속옷이나 바지로 인해 압박이 생기면서 피부 마찰도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조건은 세균이나 곰팡이가 자라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땀이 많은 여름철이나 운동 후 이 부위의 불쾌감이 더 심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 성인 남성의 절반 이상이 사타구니 부위에 잦은 피부 염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만성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민망함이나 나이 탓으로 넘기며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방치된 염증이 림프절을 자극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심하면 전신 피로와 골반 통증, 걷는 자세의 변화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60대 여성 한 분은 오래 걷기만 해도 골반 쪽이 아프고 자주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형외과 검사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부과에서 사타구니 안쪽 깊숙한 부위에 곰팡이균 감염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약물 치료와 함께 위생 습관을 바꾼 후에야 통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이지 않는 문제라도 몸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부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우선 샤워 시에는 순한 비누를 충분히 거품낸 후 손으로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손가락을 사용해 피부 주름 사이사이, 특히 접히는 안쪽을 꼼꼼히 닦아주세요. 강하게 문지르기보다는 원을 그리듯 천천히 마사지하듯 닦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로 헹군 후에 완전히 말리는 것입니다. 수건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리듯 물기를 제거하고 필요하다면 드라이기를 약한 바람으로 사용해 습기를 완전히 말려주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피부가 쉽게 짓무를 수 있으므로 면 소재의 속옷을 입고 하루에 한 번 이상 교체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바지를 입을 때 너무 꽉 끼는 옷은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이라면 소량의 천연 파우더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파우더는 습한 상태에서 바르면 오히려 뭉치거나 세균 번식을 유도할 수 있으니 반드시 완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타구니 부위에 계속해서 불편함이 있거나 가려움이나 냄새가 지속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에 들러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피부 면역이 약해져 감염이 더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 사타구니는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곳입니다. 이 부위가 건강해야 허리와 골반이 편하고 바르게 걸을 수 있고 활력 있는 일상이 가능합니다. 매일 단 몇 분만이라도 이곳에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몸 전체가 훨씬 가볍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불편함은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 한가운데를 돌보는 새로운 습관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타구니처럼 민감하고 중요한 부위를 지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주 잊고 있는 한 곳을 짚어보려 합니다. 바로 발입니다. 평생 우리 몸을 지탱해온 발. 하루에도 수천 걸음을 함께하며 묵묵히 버텨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정작 발을 꼼꼼히 씻고 관리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을 숙이는 것도 부담스럽고 귀찮아서 그냥 물로만 대충 씻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방치된 발에서 건강을 갉아먹는 문제들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발은 땀샘이 가장 많은 부위 중 하나입니다. 땀과 각질, 죽은 피부세포가 하루에도 수없이 쌓입니다. 여기에 양말과 신발 속에서 하루 종일 습기에 갇혀 있다 보면 곰팡이나 세균이 자라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로 인해 무좀이나 발냄새, 심하면 발톱 곰팡이까지 생기게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건강정보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40% 이상이 발톱 곰팡이균에 노출돼 있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자각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용히 그리고 오래 우리 건강을 위협한다는 뜻입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계속되는 발의 가려움증과 냄새 때문에 외출조차 꺼리게 됐습니다. 병원 진료 결과 발가락 사이 깊은 곳까지 곰팡이균이 퍼져 있었고 그동안 걸음걸이까지 변하며 허리 통증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작은 발의 문제 하나가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발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매일 샤워할 때 반드시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를 손으로 직접 문질러서 씻어야 합니다. 보통은 물만 닿게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거품을 충분히 내서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발톱 옆과 발 뒤꿈치도 잊지 마시고 부드러운 수세미나 손으로 천천히 마사지해 주세요. 씻은 후 말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에 물기가 남아 있으면 곰팡이균이 쉽게 번식합니다. 깨끗한 수건을 따로 사용해 한 발가락씩 조심스럽게 닦아주시고 가능하다면 햇볕에 발을 한 번쯤 쬐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도 피부입니다. 건조해지면 갈라지고 갈라진 틈으로 세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전 보습 크림을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균이 자라는 환경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1분. 여러분의 발을 돌보는 그 시간이 앞으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그 시작은 오늘 저녁 발을 씻고 말리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배꼽에서 시작해 귀 뒤쪽, 겨드랑이, 사타구니, 그리고 발까지 매일 씻으면서도 무심코 지나쳤던 5곳의 숨은 위험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부위들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면역과 혈류, 신경과 순환, 그리고 삶의 질까지 연결되는 우리 몸의 핵심 구역입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몸의 회복력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작은 염증 하나도 쉽게 낫지 않고 만성적인 피로와 통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몸의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아주 작은 방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루에 단 몇 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몸을 씻을 때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세심하게. 그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에서 20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삶의 질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부모님이나 친구, 주변 지인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손끝에서 누군가의 삶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5부위 중에서 그동안 소홀했던 곳이 있었다면 오늘 저녁부터라도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응원의 댓글을 직접 겪은 경험이나 변화가 있으셨다면 그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건강의 핵심과 삶의 지혜를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건강하고 편안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